예, 오늘은 약속대로 인디안 각 부족별 거인 총정리와 사람 3명을 한 번에 꿰뚫는 골리앗의 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남미 쪽 거인은 아직 제가 못 찾았고요. 이제 북미하고 중미는 어떻게 좀 알게 돼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너무 리스트만 하면 이제 몸이 건조할까봐 이제 사진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920년대 이제 스미소니안에서 이제 서프레스어가 이제 거인 유골들을 이런 어떤 전승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진화론이 이제 득세하는 때였기 때문에 1920년 이전에는 이제 거인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를 얻었지만 1920년대 이후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거죠. 또 은폐도 많이 하고. 저는 이것이 분명히 이제 적그리스도 재림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선배들이죠. 이렇게 에인션트 자이언츠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거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고드는 거죠. 이제 이런 책들에 나오는데 제가 아직 이 책은 사서 보지 못했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나 책을 살피다 보면 조금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이전에 굉장히 키가 큰 이제 인디안 부족이나 중남미 어떤 그 인디오들을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미안코 카로라 그래서 실제로 뭐 미 기병대에 의해서 잡혀갖고 전시까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이 많고 그게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페루의 거인이랍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멕시코의 거인인데, 이제 이게 보면 분명히 인디안 전설에 의하면, 거인의 DNA가, 침투해 들어왔다, 인디안 부족한테.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어요. 남미의 파타고니아에도 이제 이만한 크기의 거인들이 있죠. 가장, 북미나 중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인은 딱 3배 크기입니다. 일반인의 3배 크기인데 2배가 채 안 되는 이러한 이제 하이브리드도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바넘이라는 거기에 이제 키 큰 여자가 전시된 적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콩키스타도레 스페인 전복자들이 갔을 때 거인들을 본 거죠. 굉장히 키가 큰 인디오나 인디안들을 봤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죠. 이 사람들이 거인하고 숲의 사람, 빅풋을 구별을 했어요. 실제로. 그냥 굉장히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디안들이. 그래서 숲의 사람, 이 빅풋하고 거인 족속하고 분명히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1967년 패터슨 필름에 나오는 빅풋인데, 인디안들이 본 빅풋이 바로 이거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인은 아니죠. 우리보다 3배까지 크진 않죠. 빅풋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베트남에서 미 공수부대원들이 만났던 이제 응어이쫑이라는 이제 뭐죠 이거 숲의 사람, 빅풋, 동남아시아의 빅풋도 있죠. 조금 작죠. 미국의 빅풋보다. 근데 하여간에 이러한 빅풋하고 거인하고는 분명히 구별해서 봤습니다. 인디안들이. 그리고 스미소니안의 이제 큐레이터가 은퇴한 이후에 엄청나게 거대한, 이거 거의 뭐 한 8m급이죠. 이 정도면 8m 엄청나게 큰 거인의 이제 대퇴고를 이렇게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그 뉴질랜드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뉴질랜드에 굉장히 많은 거인뼈가 있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 전승에 의하면 거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디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의 유골들이 근대에 발견됐다가 지금은 전부 다 여기저기 서랍에 보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반에 보관되어 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걸 왜 연구를 안 하냐 이러면서 따지고서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데니소바인 어금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인 몰라.
어금니죠. 크기 차이 보세요. 2배, 2배. 그죠? 1.5에서 2배예요. 근데 이제 데니소바인이 거인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죠. 예. 이 데니소바인은 이제 그 소련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원시인류라고 하지만 이제 뭐 인간 유사 생명체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빅풋보다는 굉장히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신체 해부 구조가, 그래서 이제 데니소바인, 거의 뭐 현생 인류에 가깝게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제 거인입니다. 이게 거인입니다. 근데 이제 인디안들이 얘기하는 거인은 데니소바인보다 훨씬 크죠. 네? 데니소바인의 2배죠, 2배.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이집트, 뭐 이제 이집트나 뭐 이런 데 보면 거대한 이런 거석, 모놀라이스들은 이제 훨씬 큰 거인들이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남미 파타고니아의 거인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았고, 저번에 이제 셀트남족만 얘기하고 안 했죠, 제가. 작년에. 3배 거인을 찾아보니까 이집트에도 일반인의 3배 큰 거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에도 3배 큰 거인이 있더라고요. 얘네들보다 훨씬 큰 거인도 있는데, 여기 보면 3배 큰 거인. 그래서 이제, 인디안들이 언급하는 거인의 주류는 3배 크다. 그리고, 백인의 백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적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왜소화는 됐어도 거의 다, 인간의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파이유트족의 거인이 시테카죠. 시테카가 이제 인디안들이 얘기할 때는 넓적다리를 먹는 자다. 이게 이제 인디안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옛날 고대 인디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언어가 좀 바뀌나 봐요. 그래서 시테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넓적다리 먹는 자가 맞다. 왜냐면 인디안이 직접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 해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하,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 먹듯이 사람의 넓적다리를 이 시테카 얘네들이 먹었나 보다. 나중에 어떻게 했죠? 얘네들도 적색머리 거인이었죠. 파이유트족이 이제 하도 안 되겠으니까 얘네들 러브락 동굴에다가 잔존 시테카족을 다 몰아다 죽였죠. 불살라갖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쿠키족의 거인이 이스티파판다. 얘는 맨이터, 사람을 먹는 자, 식인 거인이다 이 뜻이래요. 그 나라 말로 머스쿠키족 언어로. 얘들은 이제 음료수 캔 따듯이 한 손으로 잡아갖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어서 음료수 캔 먹듯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모호크족하고 휴론족의 거인이 알레게니족인데, 팔레치아 산맥의 미 동부에 있죠. 한 부분이 알레게니 산맥. 그러니까 지명 자체가 거인족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음료수 캔 따듯이 머리를 물어뜯어 피를 마신다. 그래서 마을의 쉼터에서 자꾸 잡아먹고 잡아가니까 모호크족이 이제 이로코이 연맹한테 얘기를 해갖고 얘네들을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휴론족만 응답을 해갖고 모호크족하고 휴론족이 이제 영구예요. 평화조약을 맺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테카 거인의 그림이고, 이것이 이제 이스티파파나 알레게니 그 거인하고 관련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나사지족, 아주 고대의 인디안족인데 클라우드 이터. 얘는 이제 굉장히 크죠. 3배, 그죠? 시테카, 이스티파파, 알레게니 보다 클라우드 이터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클라우드 이터 거인은 UFO 현상하고 포탈 현상이 동반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빅풋 중에도 UFO나 포탈 현상이 동반되는 빅풋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클라우드 이터 거인은 이제 아나사지족을 멸종시킨, 그렇죠? 하룻밤 만에 다 아나사지족을 멸종시킨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영화에 이제 이렇게 손으로 잡아갖고 머리부터 먹는 거. 이거 괜히, 이 영화 제작자들이 괜히 이렇게 자기네들이 상상력 발휘한 게 아니라 자료 조사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영감을 얻고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거인들이 이제 또 특징이 약간, 뭐래요.
어차피 얘네들이 하이브리드 잡종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변형이 많은 거예요. 뿔이 달린다던가 얼굴이 괴물 같다던가 뭐 무슨 그 오크처럼 어금니가 발달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치족의 거인은 빅 아울맨, 큰 부엉이 같은 모양이다. 큰 부엉이 인간이랍니다. 그 다음에 호피족의 거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베요 카치나가 있고 카치나 마사. 그래서 세베요 카치나는 이제 거인인데 엄청나게 잔인한 놈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호피족 여자들을 건드려 갖고 하이브리드 거인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요 카치나보다 좀 작아. 그러니까 이제 세베요 카치나하고 호피족 여자가 이렇게 돼갖고 태어난 애들은 거인은 거인인데 좀 작아. 그리고 엄마가 죽어. 왜냐면 거대한 애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전에 세베요 카치나가 이런 짓을 했다. 근데 세베요 카치나보다 훨씬 큰 게 있어요. 카치나 마사오. 그래서 반인 반신 굉장히 크답니다. 이거는 뭐 타이탄급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카치우 마사오가 있고. 근데 이제 호피족 말고 와나바키족에서는 카치나 마사오를 빅풋 중에 굉장히 큰 빅풋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문화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큰 거인이나 거대한 뭔가가 있었다. 휴머노이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바오족은 그레이 자이언트가 있었고 이제 카토족은 까따자라고 부른답니다. 알세족은 그 거인이 아신이라는 거인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몰라요. 왜? 지역별로 그 저번에 얘기한 조셉 리버빈드 그 추장에 의하면 지역별로 거인의 크기나 명칭이 다 다르답니다. 습성도 다르고 그렇죠? 일반 인디안들하고 상호작용도 다르고 그래서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지 다른 종류를 얘기하는지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 공통점은 가장 많은 거인이 주류가 인간보다 3배 컸다. 그렇죠? 3배 크면 7, 8m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알세족 거인은 아신, 유픽 쪽에서는 아카과 간칵, 아유 발음도 어렵네요. 그 다음에 믹막족은 세누와 쿠쿠에스. 그 다음에 이제 북동부 해안, 지금 뭐 예를 들면 오데호 그쪽이겠죠. 인디안들이 부르는 여자 거인이 있답니다. 이거는 바구니에다가 먹을 인간들을 수집하는 거인이죠. 요거는 이제 염소나 이런 거 수집하는 모양을 그린 건데, 요 여자 거인 중에 이제 북동부 해안의 인디안족은 이제 여자 거인이 이렇게 잡아갔다. 그쵸? 바구니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스킷 오브레스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이거 보면 이제, 거인들이 한 손으로 얘보다 더 큰 거인도 있어요. 이제 인디안들 전설에 의하면 바이슨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한 손이 아니라니까 팔로 아니면 아예 한 손으로 잡는 큰 거인도 있답니다. 얘네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놈들은 적고 이렇게 이제 사람보다 2배에서 3배 큰 애들인데 이 일반 바이슨 머리 보세요. 이렇게 커요. 사람만 해요. 뭐 바이슨 머리가. 그러면 사람이 요만하죠. 그러니까 얘가 2~3배 큰 거예요. 인디안 전승에 의하면. 근데 옛날에는 바이슨들이 문제가 더 큰 거야. 지금 바이슨은 일반 황소의 DNA가 엄청 섞였어요. 근데 옛날에 완전히 그 순혈 바이슨들은 지금 바이슨보다 훨씬 커요. 슈퍼 바이슨도 있고. 그래갖고 이 머리통 길이만 해도 1m 50 막 그래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이슨의 머리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훨씬 바이슨이 더 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바나키족은 키와크와 코코, 크릭족은 콜로와, 알곤키안족은 이제 아이스 자이언트. 약간 이제 북쪽인가 봐요. 그래서 알곤키안의 아이스 자이언트고, 그 다음에 완파노악족은 마우샤, 레나페족은 무이, 촉토족은 거인이 2종류가 있더라고요. 샴페하고 울러. 그래서 이제 미주리강에서 이제 촉토족하고 싸운 거인들이 울로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체로키족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죠. 체로키족의 거인은 스톤클레드, 이로코이족은 스톤코트. 그래서 피부가 돌과 같다. 이렇게 무슨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엑스맨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네피림 자이언트들은 어차피 이게 DNA가 섞인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보시기 아름다운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기형들이 있는 거예요. 뭐 날개도 달리고 뭐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병이 걸리면 이 피부 각질이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질환 앓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증후군. 그래갖고 피부가 돌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네피림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간색 쪽은 메턱스라는 거인이 있고, 얘들은 이제 뿔이 달린 거죠. 아니시나베족은 윈데고, 미크마크족은 윈페, 크리족은 이제 위티고, 뭐 뿔이 달렸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본의 애니메이션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그런 것이 이런 데서 따온 거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창작이 아니라 다른 나라나 전승 이런 데서 좀 따온 게 많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빌렸겠죠. 시카소적 거인 로파. 저는 이제 카톨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카톨릭 애들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스미소니안이 손대기 전에 원래 아메리카, 북미, 중미, 남미에 엄청나게 많은 거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티칸 지하에 다 그 원고와, 그렇죠, 수도사들이나 이제 이 콩키스타도레 스페인 정복자들이 적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하 바티칸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데, 바티칸 수장고 더 밑에는 이제 거인의 뼈들이 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누가 올려서 보니까, 아니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바오멧 발굽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카톨릭도 넘어가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할까 말은 못하는데, 이 제정신 가진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 바오멧 발굽에서 예배한다는 게 이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이 교황도 봐요. 부처 손바닥하고 똑같은 거, 뭐 일루미나티 사인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이 바티칸 아주 안 좋아합니다.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 중에 좋은 분들 많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뭐 정약용이라든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카톨릭밖에 없으니까 성경의 일부라도 접할 수 있을 때, 그분들하고 카톨릭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훌륭한 거지, 카톨릭 자체는 적그리스도적이다. 그렇죠.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쪽에 보면 이제 콩키스타도레와 싸운 이제 아즈텍 쪽의 거인들이 실라케이 신하고 카이메네 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기록에 있죠. 그 다음에 콩키스타도레가 포획한 거인. 아까 전에 이제 미군 기병대가 이제 누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누구죠? 미안콕 하루. 그렇죠. 미안콕 하루를 이제 포획했듯이, 이 콩키스타도레 얘네들이 이제 쌍두거인이 캡도아랍니다. 투 헤드드 자이언트가 12피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캡도아를 이제 포획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멕시코 지역이 아나후아크인데, 거기에 도시들을 건설한 거인들이 이제 여기 보면 발음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쿠아우베콜란, 이초칸, 에파틀란, 무슨 뭐 테오티틀란을 건설하고 초롤라 피라미드를 건축한 거인이 셀후아. 여기 보면 이제 큰 거인이 있고 일반인들이 있죠. 이렇게 작죠. 그 다음에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한 거인이 테노크.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기독교인 누굽니까? 인디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개한 건데, 문제는 그 장로들이나 그 부족의 장로나 추장이나 허락을 해야지만 거인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만 해라,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음모론으로 서양 애들이 숨겼다, 미국 애들이 숨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인디안 부족 자체에서도 좀 비밀로 간직했다가 이제 와서 공개하는 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한 거인은 테노크, 쿠에트라크코판 여기를 건설한 거인은 울메카텔,
뭐 케찰코아틀 뭐 이러듯이 미스테카를 건설한 거인은 미스테카틀, 크시칼라카틀을 건설한 거인은 크시카란 카틀, 그다음에 키슬로테펙, 오톰판, 톨라는 건설 오토미틀. 이래서 모든 부족이 얼마나 많아요. 몇천 부족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거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좀 자료가 별로 없고 스미소니안이 유고를 다 숨기고 대서양에 몇만 개를 걸었다 해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대륙이나 신대륙이나. 근데 이제 신대륙 거인들은 가나안 정복 때 도망온 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최근의 거인들이고 인디안 전승에 의하면 노아 대홍수 이전에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훨씬 큰 거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거인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찾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자료들. 저도 뭐 오래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일부 다 한국말로 바꿨어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게 있었다 해서 아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피림 댄스.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르 거인에 보면 이제 칸다하르 거인이 한 10몇 피트짜리 창틀이죠. 그 다음에 갖고 여기 끝에 창촉을 가지고서 대니병을 죽였다. 대니병인가 댄상병이를 죽였다. 찍어갖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그 마졸리 그분하고 이제 그 조셉이라는 인디안 추장이 요 네피림 랜스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자막 처리해서 올리겠는데요. 그 무게가 딱 600세겔이랍니다. 근데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인가에 보면 골리앗의 창무게가 창촉, 그죠?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다하르 거인이 골리앗하고 거의 신체 수준이 똑같았나 봐요. 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일반인이 못 들어요. 그래서 요 칸다하르 거인이 이제 어떤 창을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창을 썼는지 더 이렇게 삼각형 창을 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데 이제 요 창을 요 사람이 주인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찾았냐면 미시간의 미 개척지. 미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문명인의 손이 안 닿은 데를 이제 배낭여행 하다가 이걸 갖다가 버려진 인디안 어떤 그 텐트촌, 장막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데 일종의 이제 아직 발굴이 안 된 이제 그 고고학 유적지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미국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이거 보고 무슨 칼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인디안이기 때문에 아라와크족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는 자기 조상들이 얘기하던 거인들의 창이다. 딱 그 조상들이 얘기하는 크기가 딱 맞대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걸 창으로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뭐라면 두세 명을 뚫었다. 옛날에 거인들이 일반 인디안 전사 워리어들을 한 번에 이 창끝으로 여기다가 한 10피트, 11피트 창틀을 손잡이죠. 해놓고 이 창날을 이렇게 세팅해갖고 한 번에 인디안 전사 3명을 죽였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창으로 한 번에 인디안 3명을 죽였다는 거죠. 일반인들. 그 얘기를 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골리앗가 600세겔의 창을 이것도 600세겔이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 얘기가 나오죠.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많이 줄었죠. 바산옥보다 많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인들, 미국에 있던 거인들 많이 작아진 거죠. 옛날보다.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노탄창을 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창자루가 있고 배틀채처럼 크죠. 큰 배틀채 같고 창날이 600세겔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렸는데 이게 네피림 랜스, 네피림의 창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발견되나 봐요. 이거 어떤 분이 그리는데 보면은
골리아드 머리가 얼마나 커요. 그쵸? 진짜 목을 잘랐을 때 굉장히 크겠죠. 다윗이 이제 목을 자른 거죠. 근데 그런 기록도 있답니다. 로마군이 게르만족하고 싸울 때 게르만족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거인들이 나와서 요 랜스, 이 창으로 로마군들을 막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만족들이 나올 때 거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랜스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 유물 중에 꼭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훨씬 큰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분도 좀 유명한 분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엄청나게 큰 칼을 근대에 굉장히 거대, 이 사람이 뭐 북유럽 사람인데 무슨 패터슨인데 이 사람이 그 칼을 차고 있죠. 일부러 굉장히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가 일반인보다 2배 정도 컸는데 이 창 보세요. 칼 보세요. 무지하게 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칼들을 보면 이것도 이제 어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네피림들이 썼던 도끼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창이나 칼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발견된 무슨 무기라는데 뭐 굉장히 크죠. 일반인들이 이것이 못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 네피림이 쓰던 거 아닐까. 지하에 그 해저에 이게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에 어디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 찾은 건데 굉장히 큰 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 거인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허황되죠.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걸 보냐.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숨겨놨기 때문에 자료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옛날에 창조과학을 2005년도부터 열심히 했는데 별로 진척이 없이 답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하, 이걸 통해서 이 진화론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역사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을 연구하고 많은 유물을 발굴하잖아요. 근데 정작 요 거인에 관계된 거는 전부 다 주류 학계에서 버려버리면 성경하고 안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게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독립적으로 이게 뭐 흥미거리로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진지한 어떤 학문의 세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거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고대사나 아주 그런 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얘기하는 인디안 전승하고 실제로 발굴되는 유물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고고학적인 증명이죠. 전승. 인디안이 가지고 있는 전승이 성경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면 자료를 다 숨겨놨으니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니까 제가 아주 기쁘더라고. 일단 제가 마치고 그러면 이 두 분이서 네피림 랜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This is an artifact, and we have come to call this the Nephilim lance. The Nephilim lance. Now, we're not saying that this is a replica of it, by the way, but this is exactly what it looked like. And when we were first presented to it, the owner of the artifact laid it on a table, and Chief Joseph and I were there looking at it, and I immediately picked it up and thought it was a sword. And I'm going, well, this is really heavy. It's very difficult to wield as a sword. It weighs about 8.5 pounds. And you looked at us and you said, guys, no, you're looking at it through your cultural lens. Tell us what happened next. Well, immediately when I saw this, I thought of the oral tradition of the giants. And in the stories of the giants, they would have these war lances. And the old ones say that these war lances, this would have sat on an 8, maybe even a 10-foot wooden shaft that this was attached to. Wow. And these giants in battle would skewer 2 to 3 warriors at one time.
And I mean, you can see just the sheer size of this, that would take place. Also, as everybody was thinking, oh, well, this is a sword, this is a sword, First Nations people, very few worked metal. And when the metal was worked, it was, copper, and it was used for ornaments, earrings, Okay. And this is a bronze artifact. This is a bronze artifact. To my knowledge, I don't know of any First Nations tribes that worked bronze, especially to this shape or manner. And what's interesting here, folks, is that this artifact was found at an abandoned campsite in the wilds of Michigan. And the owner of it saw it laying on the ground, and he picked it up and basically backpacked it out of here. We have had that tested, and it's very inconclusive with testing. I've written about it. But what's amazing, when you saw it, immediately it goes back and gives validation to the Native American oral tradition. And, of course, we find that fascinating. There's another little interesting idea with this particular artifact, and it's as a weight of 8.5 pounds. In the biblical prophetic narrative, it talks about the weight of Ishbi-Benob's spearhead, I think is like 600 shekels. And when you take the shekels and you convert it, it comes down to around 8.5 pounds. So we find that, absolutely fascinating. And look, is it a Nephilim artifact? We don't know. It's still very inconclusive. But once again, it points back to the veracity of the biblical prophetic narrative, which we find that incredibly interesting.